김재중 씨, 한류스타 김재중 씨가 어제 만우절이어서 그랬는지 장난을 했는데 이 장난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보실까요? 도 넘은 만우절 장난. 김재중 씨가 나 코로나 감염됐다.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잠시 후 내가 확진 판정 받았다는 글은 만우절 농담인데요. 라고 글을 수정했어요. 만우절 농담으로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현 시점의 경각심 마음에 새기고 새기자. 이 일로 인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라고 입장문을 수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재중 처벌 요구 국민청원도 등장했고요. 뉴욕타임스는 200만 팔로우 K-팝 스타가 코로나19를 거짓말로 그의 팬은 웃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자 2차 사과문 올리며 재차명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얼마 전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줄곧 병원에 다니셨다. 의료진과 환자들 보니 화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피해보신 분들, 행정 업무 지장 받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뭡니까? 폐암 수술 받은 거랑 본인이 코로나19 걸렸다고 거짓말한 거랑 장난친 거랑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죠? 해명에도 처벌 요구 국민청원은 10,000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재중 오빠를 좋아하는 팬들도 이거는 용납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미국에서 왜 휴지가 현기현상이냐 물어보셨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 일설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화장지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처음에 마스크의 원료가 휴지랑 똑같다.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으니까 휴지를 사기 시작하면서 그렇군요. 그게 군중 심리로 작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예가 그 화장지 풍기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이 연예인 팬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할만해서 돌직군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는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그랬더니 35살이더라고요. 예.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센 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이거 좀, 섣불른 해명을 했으니까. 그게 선민 교수님. 그게 또 젊은 친구들의 지금 인식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해명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뭐든지 갖다 변명하다 보면 이렇게 갖다 붙이게 돼 있는데 참 저거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가지고 거짓말하면은 좀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 교수들 상대로 해마다 만우절 거짓말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요? 올해는 한번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짜뉴스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쉽다고 그랬는데, 근데 좀 대중 스타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거짓말도 했었어요. 어떤 거요? 제가 고려혈증 걸려서 입원했다. 예. 그런 거짓말 해갖고 제 블로그에 200만 명이 와서 막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는 걸 해야지 누가 아프다 이런 걸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어쨌든 김재중 씨는 사과를 분명히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장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사건 어제 보면서 이게 코로나19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사실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뉴스인데 본인들은 이게 우스개, 유머, 해학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저는 그게 지금 그 클럽에 젊은 아이들이 몰리고 나는 괜찮아라고 PC방에 몰리고 이런 것들이 좀 다 일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자신들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젊은 층과 지금 일반적인 대중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예전에 왜 젊은 유튜버들이 막 그 코로나 안 걸렸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막 코로나 걸렸다라고 난리치고 이거 유튜브에 자랑삼아 올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경악스러웠지만 그들에게는 코로나19는 그냥 해악거리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부분은 아마 김재중 씨 입장에서는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예전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 힘든 사람들 봤는데 내가 미처 그 생각 못했다는 해명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리지도 않은 나이에 지금 김정인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나 큰 실언을 했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해외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2주간 오늘부터 10만 명의 격리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투표 불가한가? 격리 10만 명 어쩌나? 2주 자가격리 의무화됐죠. 오늘 2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15일까지 집에서 외출 금지. 이 논리대로라면 투표하러 못 간다. 우편으로 하는 거수 투표는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신청 기한도 종료. 국내 자가격리자 2주간 예상 입국자 계산해보면 10만 명 안팎은 국내에 있지만 투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더군다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사람은 징역형도 가능하다라는 강한 어떤 처벌의 의사도 나왔기 때문에 왜 나왔습니까? 투표하러 왔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명이. 검찰,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를 불응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이 지시했다.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 잡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잡아갈 때는 검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밀접해서 잡아가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 꼭 하고 검사들도. 전국 격리조치 위반 수사 45명, 기소 의견 검찰 성취 6명, 수사 진행 중 39명. 오늘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굉장히 규칙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데, 김영주. 네. 이 참정권이란 건 정말로 소중한 거잖아요.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실제로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100몇 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뀌었던 격전지도 많았잖아요. 네. 10만 명에 달하는 예상되는 이 표들 다 그러면 사표되는 건가요? 아마 아쉽지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군요. 제일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거소 투표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진자에게만 한정했다는 거고, 그것 또한 홍보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3월 28일 날로 그 신청도 마감이 된 상태라서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재동포 중에 실제로 이제 17만 정도의 재동포 유권자들 중에 지금 현재 공간이 일을 할 수 없어서 폐쇄돼 가지고 한 9만 1,500명 정도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되는 거고요.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유권자 수가 4,20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총 한 10만 명 정도의 투표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격돌하는 수도권에서의 당락을 말하면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렇군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남양주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200표 안팎 차이로 당락이 좀 뒤바뀌었던 일도 있었고, 사실 10만 표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물론 이 10만 표가 한 지역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도 좀 저조할 가능성인데다가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30, 40대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떤 그 세대별 투표 지향까지 계산해 보면 상당히 또 전혀 다르게 유의미한 다른 어떤 경향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이제 이 표가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피한 것을 감수하는 이유가 그만큼 자가격리,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자가격리는 엄격해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검찰이 바로 잡아가라. 구속수사 지시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발. 조치 적절한 조치로 보이시죠?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참정권 굉장히 소중한 국민들의 권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만큼 위중하다는 얘기고, 어떤 방역적인 차원에서 그럼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하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구속할 때 검사나 경찰도 마스크 꼭 써야죠. 당연히 써야 됩니다. 자가격리자를 구속할 네. 때는 네. 위반한 분들을 네. 옮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마 구속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실행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자가격리하고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거 구속을 그래요. 하게 되면 그 구치소 내에서 어떤 감염성이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일단 완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 사법적인 처리를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좋은 해법까지 주셨습니다. 김정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